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오니어들이 화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파이 채굴 하시는 분들 굉장히 화가 나고 저한테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당연히 댓글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게 팩트인지, 그리고 왜 저도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난 영상,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셨을 겁니다. 파이코인 속보에서 코어팅 공식 공지 오픈 메인넷 관련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야, 리에이스 왜 쟤는 저렇게 참을성이 없냐, 쟤 저거 갖다 팔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영상의 의도는 당연히 코어팀의 공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800만 명의 KYC 사용자와 800만 명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으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죠. 생각보다 1500만 명에서 1800명까지 오버해가지고 KYC 인증을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1000만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에 아직까지 200만 명이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전날까지는 한 5만 명, 6만 명 좀 평이하게 이렇게 인증이 되다가 갑자기 20만 명이 되니까 800만 명을 넘어서서 뭔가 공지에 대한 명분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걸 첫 번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 동안 거의 20만 명의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이전됐다라는 이런 얘기,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수백만 파이오니어의 KYC 마이그레이션을 확장 가능하게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의 처리 속도에 의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접근성과 포용성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파이를 사용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접근성과 포용성, 이 부분, 당연히 어떤 코인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쓰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상장 조건이 뭐냐, 근데 마이그레이션을 일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좀 더 우선이 아니었을까?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되게끔 이게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현명한 걸까? 왜냐면 이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졌다고, 1800만 명과 800만 명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그걸 뭔가 포용성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있고, 생태계 내의 참여와 안정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천팀과 보안 서클에 있을 수 있고 귀속된 보너스 파이 채굴하는 거에 따라 더 많은 파이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더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1800만 명 이상의 KYC를 확보해서 1500만 명의 목표를 넘어섰고 800만 명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됐는데 이거에 따라서 1000만 명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많은 파이오니어를 출시해서 제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많은 파이오니어를 출시해서 제외할 수 없는데 왜 처음엔 10월이라고 했다가 10일, 거기서 이제 12월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미루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루는 요 부분이 아래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50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한 솔루션을 이미 구현을 했다, 20만 명을 마이그레이션 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속도로 1월 또는 2월까지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20만 명씩도 가능한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라는 이런 체감을 내비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20만 명 했는데 내일도 20만 명까지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805만 명,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볼 수 있어요. 앞으로 195만 명이면 사실 20만 명씩만 하더라도 우리가 10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1500만 명에다가 1000만 명에다가 앱 100개, 만약에 이게 달성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따른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요거 때문에 문제점이 아니라
현재 무슨 휴대폰 번호라든지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이라든지 그것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들을 냅두고 이걸 그냥 달성했다고 메인넷을 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 조금 더 내려가서 살펴보면 2차 및 이후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된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화가 나는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메인넷은 원래 여러분들 이런 게 히스토리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4년. 그래서 솔직히 그냥 연기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에이 또 그러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요거까진 이해를 해. 이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네가 메인넷에서 빨리 팔아먹고 그만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늦게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통과를 했는데 뭐 여유있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보시면 더 많은 파이오니어와 그들의 파일을 포함하기 위해 동일한 이유로 두 유예기간 마감일을 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공지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10월과 12월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도 별 내용 없이 그냥 연장이었어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다라는 게 모더님의 얘기로 이렇게 약간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라는 게 그들의 파일을 포함하기 위해 동일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장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약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월 1일에 제정돼서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을 넘어선 첫 번째 연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핑계거리도 많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거리를 잡으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게 핀트고 저 역시도 이거는 코어팀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니들이 여기다 뭐 돈을 보탰어 코어팀 대신에 광고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광고권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광고를 쳐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광고는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켠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광고 수익이 나름 짭짤해요. 뭐 이게 서버 운영비 충당비 때문에 모자르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자 모자라다라는 발언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그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있죠. 올루벤처스 이런 여러가지 세 가지 기업이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안 했겠죠.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뭐 니콜라스 씨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뭐 서버 운영비 얘기하는데 당연히 유지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광고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은 적자라고 생각은 안 든다 최소한. 전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광고를 오프시킬 수도 있어요. 광고 안 봐도 되는 건데 굳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광고 끄고 싶으면 프로필 들어가서 끄시면 됩니다. 그럼 2주 동안 끌 수 있고 2주 뒤에 또 켜져 있으면 또 끄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솔직히 뭐 돈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거 돈 지금도 그냥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10,000원 50,000원 쳐주는 그런 매장 가서 막 쓰면 돼요. 굳이 부담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장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코어팀이 죄졌냐 사과라도 해야 되냐 그러는데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무료라는 거 있죠. 제가 한번 개념을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파이코인이 무료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앱테크, 다른 채굴코인 예를 들면 앱테크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캐시 슬라이드를 한번 쳐봅시다. 캐시 슬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얘가 500원, 1,000원, 1,500원 모아서 1만원을 모았는데 출금을 가능하게끔 해서 출금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날 너무 많이 발생한 거야. 예를 들면 이때가 지금처럼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에 많이 했는데 자 출금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 막상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부적인 이유로 뭔가 좀 더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자 연기를 하겠습니다. 자 1월 말까지로 연기할게요. 했다가 1월 말 기다렸어요. 출금이 되겠네요. 기다렸는데
갑자기 또 3월 말로 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화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코어 팀이 그러니까 인정해줘야지. 캐시 슬라이드 너희들도 고생 많으니까 인정해줘야 돼. 이러니까 무료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나름의 마케팅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은 것도 본인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유료였으면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 생각 한번 분명히 해보세요.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하고 견줄 만큼 그런 기대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 만약에 유료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했을까요? 그 생각 해보세요. 무료로 해서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다? 결국에 얘도 공지를 일방적으로 바꾼 부분은 미안하다라는 이런 한마디, 그냥 sorry 이런 딕션이라도 하나 있었다면은 화라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니도 메인넷 될 건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그냥 냅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 채굴한지 안 되신 분들, 또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신 분들이 아니라 수없이 이런 많은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공지, 이런 공지들을 토대로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신뢰도는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되냐면, 쟤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장에도 뭔가 적신호나 이런 의심들이 생겨가지고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유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수료 갖다 먹기 때문에 어느 거래소든 상장해주면 땡큐다, 거래소들이 오히려 줄 서서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몸이 있는, 신뢰가 안 되는 커뮤니티 자본이 많으면요, 상장을 한데도 분명히 적신호가 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민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앱에 대해서 볼게요. 앱은 80개라고 했는데 이전의 상승폭인 70개에 비하면은 80개까지 넘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뭔가 힘이 좀 약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1월이든 2월이든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앱 자체가 80개로 늘어났을 때 1, 2월 정도 이 시기에 맞춰질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하고 한번 기간을 비교해 보시면은 뭐 10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게 월 10개씩 늘어난다고 쳐도 한 2월 달에 좀 완성이 된다라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뭐 트럼프 정권에서 1월 20일에 딱 탄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뇌피셜, 그쵸? 사진 뭐 가져와서 짤 같은 거 이런 걸로 날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봐봐요. 최근에도 결국에는 메인넷이 된다라고 해서 12월 28일 나오고 12월 29일 나오고 12월 31일 나오고 12월 25일 나오고 12월 24일 뭐 이렇게 얘기들 갖고 하는데 결국엔 이거 다 아니었잖아요. 뭐 전문가가 그랬다, 모더가 그랬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확한 정보나 또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채찍질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올바른 커뮤니티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잘했다 하면서 꿀발린 말하고 좋은 말만 해봐야 그거는 소용없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조건 1, 3 뭐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뭡니까, 판매자, 개발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의미보다도 진짜 코어팀이 어떤 거를 위해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돈을 위한 추구일까요? 자, 3번의 100개의 웹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25년 1분기 전에 오픈 메인넷 출시 발표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한 줄기에 좀 희망을 본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자, 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된다는 소식.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다릴 만한 거예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뭡니까, 코어팀에서 확정 일자라는 공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확정 일자, 그래도 늦어도 1분기라는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존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분기 이후에 한다, 그래도 코어팀을 이해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전에는 확정 일자는 아니지만 예측, 예상,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했다가 이거 계획 틀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걸로 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이게 욕먹을 만한 일은 아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미뤄지면 그것도 잡음이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1분기에라고 특정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난 공지들을 보면 단 한 번도 이렇게 특정을 진 적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는 24년에 노력을 했지만 늦어도 25년 1분기 내에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아직 날짜는 발표를 안 했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이거를 내피셜로 좀 두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탈중앙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처럼 어떻게 해요? 청문회 갈 일은 없겠죠. 자, 본인의 어닝팀이 아니더라도 KYC를 독려하고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미래의 일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08만이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메인넷 자체가 이동이 된 건 상관이 없는데 KYC에 대해서는 뭔가 그 일자를 정해놨으면 이 일자가 사람들이 뭡니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다. 라는 이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간 지나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을 때 10월에도 없어진다라는 1차 경고가 있었고 2차적으로 12월에도 경고가 있었고 이때도 논란될 때 분명히 1차, 2차 나눠서 1차께 연장돼서 이렇게 된 거지 2차 최종적인 거는 연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커버 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적당하게 밸런스 있게 미쳐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밀쳐있는 게 적당하게 미쳐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너무 많이 믿고 너무 많이 기대를 했다가는 실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변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는 것 요것이 문제라는 거지 사실 다른 일자가 변경되고 이런 건 긍정적으로 봐요. 오히려 일자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 확정 일자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분기 내라고 해서 그리고 as soon as possible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온다고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1분기 내에 꼭 3월 31일까지 끌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as soon as로 얘기를 한 거죠. possible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요런 아까 전처럼 뭐 1월 말까지로 뭐 연장되는 이런 일방적인 그리고 이걸 이상한 핑계거리를 대서 하는 요런 것은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다른 것들이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3월 말까지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게 끝이에요. 끝. 그죠? 기다림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다림의 원동력을 토대로 한번 존버해 보시면서 견디면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오니어들이 화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